조선 왕조 제11대 임금 중종, 본명은 이역, 자는 낙천. 그는 조선 역사에서 유일하게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임금입니다. 1506년 연산군의 폭정에 분노한 훈구파 대신들이 칼을 들고 일어났고 그 중심에 바로 중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작부터 어긋난 길 위에 놓인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보다는 시대의 필요에 의해 칼끝 위에 앉혀진 임금. 그의 통치는 조선의 이상과 현실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1장 반정의 왕. 1506년 9월 2일 한양은 깊은 밤 속에서 뒤흔들렸습니다. 연산군,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 중 한 명. 그의 폭정은 날로 심해졌고 조정 대신들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 훈구파 대신들은 연산군을 폐위시키기 위한 비밀 결사를 조직합니다. 그들은 성종의 둘째 아들 이역을 찾아가 말합니다. 전하께선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되셔야 하옵니다. 반정은 성공했고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으며 성종의 둘째 아들이던 이역은 조선의 제11대 임금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중종입니다. 하지만 그 즉위는 정통성이 약했습니다. 신민들이 인정한 왕이 아니라 대신들이 만들어 올린 임금. 그 사실은 중종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제2장 조광조, 이상을 꿈꾸다. 중종은 즉위 초기 훈구파 대신들에게 의지했지만 곧 위기를 느낍니다. 반정을 성공시킨 대신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자 왕권은 오히려 약해졌고 중종은 이 상황을 바로잡고자 결단을 내립니다. 그가 손을 뻗은 쪽은 훈구와는 달리 순수한 유교적 이상을 추구하던 살인파.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젊은 성리학자 조광조. 조광조는 왕 앞에서도 눈을 피하지 않는 선비였고 사사로운 권력이나 이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단 하나, 도학에 근거한 성리학적 이상 사회였습니다. 중종은 그에게 깊이 매료되었고 곧 국정을 맡깁니다. 조광조는 향약을 보급하고 혈량과라는 새로운 인재 선발 제도를 시행하며 불교와 도교를 억제하고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시기 조선은 젊은 선비들로 활기를 띠었고 조정에는 청렴과 도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은 너무 빠르게, 너무 날카롭게 현실과 충돌했습니다. 제3장 기묘사화, 붕괴의 시작. 1519년 중종 즉위 13년 조광조의 개혁은 어느새 훈구파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훈구파는 중종에게 말합니다. 조광조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이옵니다. 그는 왕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어옵니다. 중종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광조를 내치게 됩니다. 그해 겨울, 기묘사화. 조광조와 수많은 살인들이 역모를 꾀했다는 이유로 제거됩니다. 조광조는 사약을 받고 숨졌고 그와 함께 조정에 들어선 젊은 살인들은 유배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개혁의 결정적인 좌절이었으며 이상정치의 시도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종은 다시 훈구의 그늘 속으로 돌아갑니다. 제4장 혼란의 정치, 흔들리는 왕. 기묘사화 이후 조정은 다시 훈구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계속되었고 간신과 탐관 오리들이 득세했으며 왕권은 약화되고 조정은 끊임없는 파벌 싸움에 시달립니다. 중종은 때로는 사림에게 기대었다가 때로는 훈구에게 기대는 우유부단한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애매한 입장은 국가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한때 조광조와 함께 꿈꾸었던 도학 정치는 이제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중종은 더 이상 개혁의 상징이 아니라 흐름에 휩쓸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제5장 그가 남긴 것들. 그렇다면 중종은 실패한 임금이었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는 조광조라는 인물을 등용했고 그를 통해 조선의 성리학 정치가 본격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기묘사화로 그것이 무너졌다고는 하나 이후 사림은 성종과 중종 시대를 발판으로 하여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정치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향약이라는 마을 공동체 규범은 훗날 조선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되었고 유교적 공동체 질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결국 중종은 직접 이룬 업적은 많지 않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림의 나라로 발전해 가는데 중요한 징검다리였던 것입니다. 제6장 마지막 나날과 유산. 1544년 중종은 병을 얻고 쓰러집니다. 그는 세자 인종에게 왕위를 넘기며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향년 56세, 제위 39년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찬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갈등 속에서 휘둘렸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했던 군주. 그러나 그는 분명 의미 있는 시도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비록 그 시도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조선이 성리학 국가로 완성되어가는 여정의 한 복판에 중종이라는 인물이 존재했습니다. 중종. 그는 실패했지만 조선을 바꾸고자 했던 임금이었습니다. 중종은 말했습니다. 임금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여야 한다. 그 말처럼 그는 늘 사람의 눈치를 보았고 백성과 신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역사는 그를 위대한 임금으로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림의 시대를 준비한 왕, 도학 정치라는 실험의 도화선을 당긴 왕으로 그는 조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종, 그 이름 속에 담긴 고뇌와 희망,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의미한 울림을 남깁니다.